2017년 1회 제1과목 연소공학 보겠습니다. 1번 부피로 헥산 0.8%, 메탄 2%, 에틸렌 0.5%로 구성된 혼합가스의 하한을 계산하면 약 얼마인가? 단 헥산, 메탄, 에틸렌의 폭발 하한계는 각각 1.1, 5, 2.7%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 하한 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1분의 0.8%, 5분의 2%, 그 다음에 2.7분의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계산하면 2.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수소의 연소 반응식이 다음과 같을 경우 1몰의 수소를 일정한 압력으로 이론 산소량으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의 온도는 약 몇 K인가? 단 정합 비율은 10, 수소와 산소의 공급 온도는 25도, 외부의 열 손실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정합 비율의 단위를 보시면 정합 비율은 1몰당 1K, 이건 1켈빈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 1대 10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열량이 얼마나 하니까 57.8kcal가 나왔습니다. 1몰당. 그러면 57.8 킬로칼로리니까 칼로리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얘가 나온 수치는 뭐냐? 정합비율 10 곱하기 몰수 1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K 온도차입니다. 그죠? 온도차는 자 25도, 공급 온도가 25도니까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273 플러스 25도, 그죠? 298도죠. 그래서 온도 차이입니다.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공급한 게 298K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해 주게 되면 X는 얼마? 6078. 자,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표준 상태에서 질소가스의 밀도는 약 몇 그램 퍼 리터인가? 자, 그램을 뭐예요? 리터. 그래서 중량을 최적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질소가스의 우리가 중량이라고 분자량이죠. 질소 N2는 분자량으로 하면 14g짜리가 2개, 28g이다. 그죠? 28g. 자, 리터. 리터는 뭡니까? 최적. 최적은 모든 기체 1몰당 최적은 22.4로 동일하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그래서 22.4로 나누어진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1.25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번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가스가 표준 상태에서 밀도가 2.25이다. 이 프로판의 조성은 약 몇 프로인가? 자, 혼합가스 중에 프로판이 몇 프로 들어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혼합가스의 밀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세제곱미터 이게 100% 의미가 되겠죠. 그죠? 100% 1대 중량이 2.25다. 그럼 프로판의 무게와 부탄의 무게, 우리가 밀도를 먼저 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판 밀도를 구하게 되면 22.4분의 뭡니까? 프로판의 분자량 4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964 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탄 같은 경우는 22.4분의 58이죠. 예. 그러면은 2.589 kg per 세제곱미터.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요 중량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조성을 모르니까 프로판을 X라고 놓으면 부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에서 X를 뺀 값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섞게 되면 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1.964 곱하기 X는 X 플러스 그 다음에 2.587 곱하기 1 마이너스 X. 자, 요 두 개를 섞게 되면 이제 2.2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X는 3번에 58.28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열 전도율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그럼 열 전도율은 두께 1m당 1m에 대한 1시간 동안 온도 차이에 1도씨 차이일 때마다의 열량값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은 메다/아워 도시, 그죠? 두께 1m에 1시간 동안 1도씨 차이일 때 열량이 얼마나 전달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과 우리가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열 관류율이 요 내용이죠. 열 관류율. 열 관류율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는 열 전달률, 그죠? 열 관류율, 열 전달률 이렇게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메다 제곱, 요거는 메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어떤 비교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은 두께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연소의 3요소 중 가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연물은 우리가 산화 반응을 할 때, 연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산화 반응을 할 때 발열 반응, 그죠?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얘는 열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열을 축적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연물은 산화 반응 시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2번에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 액체 시아나수소를 장기간 저장하지 않는 이유는, 자, 시아나수소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중합 폭발이죠. 가장 대표적인 폭발의 형태 중합 폭발입니다. 그래서 2% 이상의 수분, 그죠? 수분이 들어갔을 경우 중합 폭발을 일으킨다. 그래서 98% 이상 충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상 저장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60일을 초과하지 않고 용기를 교체하는 형태. 그게 중화 폭발 때문에 그렇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대기 중에 대량의 가해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유출되어 발생 전기가 대기 중에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인 증기운을 형성하여 착화 폭발하는 현상은, 요거는 자유공간 증기운 폭발이다. 그죠? 그래서 약자로 2번에 UVCE, 그죠? 네. 그래서 자유공간 증기운 폭발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9번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화제의 종류는, 자, 먼저 유류 및 전기화재에 적합하다. 우리가 B급 화재, C급 화재가 되겠죠. 그러면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B급, C급 화재 사용을 못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론 소화제도 우리가 B급, C급 씁니다만 하론은 우리가 A, B, C, 요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제가 하론 소화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드라이 케미칼 분말,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분말 소화약제는 우리가 잔여물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동상의 우려가 있다. 동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조건 설명에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기체 연료의 예혼합연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예혼합연소라는 것은 우리가 연료, 그러니까 가스와 공기를 혼합을 해서, 그죠?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실로 공급이 되는, 그래서 미리 혼합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가 우리가 예혼합연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염의 길이가 이거는 좀 짧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염의 길이가 짧고요. 그 다음에 화염이 전파하는 성질이 있다. 그죠? 여기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화염이 전파하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와 공기의 경계에서 주로 연소가 일어난다. 이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확산연소 같은 경우는 연료를 공급하고 가스를 공급하고 대기 중에 있는 공기와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경계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산연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순간적으로 변한다. 근데 이거는 미리 섞어서 넣어주니까 순간적으로 변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연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발열량이 커야 된다. 그죠?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커야 될 것이고, 외성이 없어야 됩니다. 저장 및 운반 효율이 낮을 것 이랬는데, 저장 및 운반 효율은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 효율이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불활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연성 혼합가스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해서 산소의 농도를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낮추는 공정이다. 그래서 불활성가스 이렇게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질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서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낮추는 공정이다. 자,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너트 가스로는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수증기가 사용된다. 그죠? 여기에 넣는 불활성가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너트가스, 질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너팅은 산소 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해서 이너트가스를 용기에 처음 주입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주입하는 공정, 그걸 우리 이너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산소 농도의 제어점은 최소 산소 농도보다 10% 정도 낮은 농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소 산소 농도, 우리가 MOC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스인 경우는 10%, 그 다음에 분진의 경우는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산소 농도의 제어점, 이 제어점이 나오죠. 그래서 최소 산소 농도보다 요거는 4% 낮은 정도의 농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산소 농도가 가스의 경우는 10%인데 산소 농도의 제어점은 이 10%보다 더 4% 정도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연소 및 폭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폭발이란 주로 밀폐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압력 상승을 수반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인화점이란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가열될 때 그 산화열에 인해 스스로 발화하게 되는 온도. 스스로 발화한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발화점이죠. 발화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이 붙는 것은 발화. 그다음 인화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불에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점화원에 의해서 누군가가 점화를 해줬을 때, 그죠? 그래서 연소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를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연소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연소라는 것 자체가 급격한 뭡니까?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5번 기체 분자의 크기가 0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산기체의 경우 온도가 일정할 때 가스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에 관련이 있는 법칙은, 자,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 그죠? P, T, P, V 이 세 개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우리가 법칙을 보시게 되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그죠? 샤를의 법칙이 있다, 그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뭡니까? 반비례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이 우리가 반비례 법칙입니다. 뭐냐면 P1, V1은 P2, V2. 그러면 나머지 하나 뭡니까? T, 온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관계인데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는 형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 얘를 3으로 바꿨다. 3으로 하면 얘를 5로 했다. 그러면 하나는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최적이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진다. 반비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P1, V1은 P2, V2. 그러면 이걸 뭡니까?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와 최적 간의 관계인데 이거는 비례의 법칙. 그래서 샤를의 법칙은 비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일의 법칙은 우리가 반비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공기와 혼합하였을 때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연성 가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나오는 보기에 4개의 가스, 암모니아 우리 가연성 가스죠, 그죠? 가연성 가스니까 우리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1번이 되겠죠. 질소 불연성, 이산화탄소 불연성, 그죠? 이산화황 불연성입니다, 그죠? 나머지 3개는 우리가 전부 다 불연성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상온 상압하에서 에탄이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하는 경우에 폭발 범위는 약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탄의 폭발 범위죠. 에탄의 폭발 범위는 3에서 12.5, 그죠?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폭발 범위 이렇게 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 범위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공기나 또는 뭐 산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가 있는 공기 중일 때 또는 산소 중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연소가 시작되고 연소가 이루어지는 범위, 그죠? 그래서 미니멈과 맥시멈의 우리가 이 범위를 우리가 폭발 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게 되면 3번에 공기 중에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한, 그죠? 가장 낮은 범위, 그 다음에 상한이죠. 가장 높은 범위. 이 범위를 우리가 폭발 범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연소할 수 있는 범위. 그게 공기 중 또는 산소 중.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기체 가연물 중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이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위험도가 가장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한분의 위험도라는 것은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 자, 이렇게 해서 위험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우리가 아시틸렌이 위험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범위는 2.5에서 81%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 4에서 75%.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탄의 경우 1.9에서 8.5. 그죠? 그 다음에 메탄은 5에서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아세틸렌이 위험도가 가장 크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방폭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내압 방폭구조는 용기 외부의 폭발에 견디도록 용기를 설계한 구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압 방폭구조는 내부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했을 때, 그러니까 내부의 폭발에 그 용기가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폭발, 이게 내압 방폭 구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 1번이 되겠습니다.